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민간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부산항만공사 전직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를 포함한 전현직 직원들이 최근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줄줄이 받으며 조직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 항만개발 사업인 동구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으로 이 사업을 총괄했던 부산항만공사 전직 간부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신영철 영장 전담 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를 포함한 BPA 전현직 직원들은 최근 18시간에 이르는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조직 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A씨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입니다. 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하고 제가 어디 도망갈 데가 어디 있고 증거 인멸할 게 뭐 있습니까? 다 가지고 갔는데. 앞서 BPA는 지난 5월 감사원의 북항 재개발 감사 결과에서 관리 소홀과 인허가 문제로 일부 직원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를 통해 특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북항 재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은 이 기대를 다양한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예술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퐁피두 센터 분관 조성안은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이 기대. 도시공원 일몰제로 개발이 가능하게 된 이곳이 예술공원으로 거듭납니다. 부산시는 오늘 제20차 미래혁신회의를 열고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 정책을 구체화했습니다. 시는 이기대 예술공원을 3개 거점으로 나누어 최고급 문화관광 플랫폼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예술공원의 관문 역할을 할 오륙도 아트센터 영역에는 오륙도 탐방센터와 옛돌 아트스트리트, 목조 전망대 등이 들어섭니다.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영역에는 국내외 거장미술관 17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국제아트센터 영역에는 아트 파빌리온과 세계적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현대미술관인 퐁피두 센터 분관 조성을 놓고 지역 미술계와 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시는 각계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이곳을 우리 부산의 상징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가 퐁피두 센터 측과의 양해각서를 맺은 데 이어 내년쯤 정식 계약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여론을 듣는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로수 식재 작업자들을 덮쳐 작업자와 운전자 등 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제동 여부와 당시 속도를 파악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로수 식재 현장 참변이 일어난 건 어제 오후 3시 20분쯤입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나무 식재 작업에 나선 30대 신호수와 50대 작업자를 순식간에 덮친 겁니다. 차량은 5톤 크레인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고 이 사고로 운전자와 신호수, 작업자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부딪혔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만큼 당시 차량의 제동 여부와 정확한 속도 등을 파악하고 운전자의 음주 여부와 과거 병력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거고 CCTV 전부 다 분석 다 해들어갈 겁니다. 사고 원인 분석에 좀 한편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부산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조경 작업을 하던 도급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작업자 여러 명이 바로 옆 하단에서 작업 중이었고 신호수와 안전관리자 2사람만 도로에 있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 건설본부와 업체가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수칙 등을 준수했는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공천 개입 육성 파일이 공개되자 진보 성향의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는 내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물증이 나왔다며 대통령 부부는 불법 공천 개입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최근 미 55보급창 화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내일 1인 시위를 벌이고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을 추진합니다. 평통사는 주한 미군 지휘 협정 소파에 따라 화재 원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미군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이 협정에 따르면 지역 안전이 위협받은 사고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을 우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산시가 2020년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미군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교차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부산 진구 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30km가량 초과해 운전하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의 전치 6주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과속했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유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호 위반 차량에까지 주의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의 올해 3분기 인구 순유출은 4,0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72명 늘었습니다. 부산의 순이동률은 마이너스 0.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낮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19.3도, 습도는 63%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